이렇게 미친 날씨야. 이게 정말 땀도. 진도랑 반대네요. 좌파우파. 그때 금으로 갔다가 내가 손해봤어. 분위기는 엄청 좋아 보이고. 금으로 갔다가 재미 못 봤어. 여기 지금 찾질 않는데. 여기 차 소리도 없고 약 조용하네. 600m와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알겠네요. 가로등 불빛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좀 바로 저 백화백이에요. 를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정신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년이 걸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겐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야죠. 네. 그건 뭐 저는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씨의 파면은 어느 정도의 책임자 처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경호 외의 모든 전직 예우 박탈당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날아가는 특혜와 유지되는 예우 두 가지 정도 나눠봤는데요. 지금 대통령 연금 그리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그리고 비서관 지원, 운전기사 지원 같은 저런 특혜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요. 하나 유지되는 게 경호와 경비 부문입니다. 지금 탄핵되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 5년에 연장해서 5년 해서 총 10년 동안 경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원칙상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전직 대통령이 전용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드문 경우예요. 네. 아주. 왜냐하면 막 전용기를 이용한 경우는 이를테면 뭐 시간이 급하다거나 꼭 뭐 그렇게 예우받아야 할 어떤 상황이라거나 뭐 이런 정도 일 아니면 사실 쓰기가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구설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헬기도 마찬가지죠. 다만 차량 지원이야 뭐 어쨌든 경호 목적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약간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열받고 이런 기억들이 이제 쫙 떠오를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에 안 들어오겠다고 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초반에 의전 사고들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할 때마다 화제도 많이 됐었고 또 사람들도 그때는 그런 것들 외에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고발을 한다거나 그래서 한 서너 건 이상 이제 고발을 당했죠. 김건희 씨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내란 수괴 중에 하나인 저기 국방부 장관 누구죠? 김용현 씨요? 김용현도 저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 일단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각자 윤석열을 견뎌야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괴로움들이 있었겠지만 저도 그만큼의 괴로움들이 있었거든요. 또 뭐 구체적으로 또 겪어내야 했던 일들도 있고 그게 이제 다 끝난 어제 이제 윤석열이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언제 나가냐가 관건인 것 같더라고. 그게 사람들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인데 통상 그러면 그날 밤을 거기서 그냥 보내고 청와대에서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가게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제가 그때 연락받기로 어떻게 하냐면 자정에 청와대를 공개해야겠다.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그러니 단속 구간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정 전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다가 12시쯤에 대통령님 이제 나가셔야 싸가지고. 됩니다 하고 어디 모텔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 제가 거기에서 가장 빡쳤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 그대로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 그 얘기를 듣더니 뭐 어떠냐 하루 일찍 일이 끝나는 건데 그럼 그건 전날 나가자 해서 그냥 전날 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느꼈던 진짜 감정은 매우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또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그 시간에 하루 일찍 나감으로써 역대 대통령들은 갖지 못했던 대통령의 퇴임식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식에 와줘서 물론 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줬던 네. 그런 멋진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세상 일은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나는 일도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너무너무 좋았던 일도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화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던 순간인데 제 말의 요지는 이제 빨리 방 빼라는 얘기. 더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좀 네. 추레해 보이잖아. 그쵸. 자기 집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 3일 정도 시간을 줬었거든요. 준 건 아니죠. 자기가 가진 거지. 그걸 누가 그렇죠. 줘요? 네. 배려해 준 거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아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미적미적 거리는 걸 내버려 두겠죠. 뭐 그거 가서 끄집어 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관저 향해서 많이 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와야죠. 그냥 추레하게 뭐예요? 그 마지막까지. 자기 집도 아니면서. 거기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나오세요. 네, 공개하든지.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이제 당분간 며칠 동안 좀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씨와 내란 수계 윤석열 씨 탄핵 선고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주말 아침 왜 괜히 기분이 좋지? 나른한 여유를 채워줄 진짜 주말 아침 이런 분위기에서 꼭 들을 만한 그럼요. 술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술 네. 소개해줄 한잔하는 MJ 전명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독 당당하게 술을 들고 그러니까요. 약간 오늘 빠삐용 컨셉인가요? 누군가 미래를 감시하는 내다보고 건가요? 누군가 형상화한 듯한. 들어가는 건가요?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같은 테스트 분이 다시 마이크 천천히 하도록 하고 마이크 테스트 항상 마이크 우리에게 테스트. 새로운 이야기 역사 잘 들리나 모르겠네. 스토리텔러 두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시 인터컴 종료. 그랬죠? 머리가 커서? 네, 머리가 커서 수산식입니다. 네. 한 번에 맞춰버렸네. 너무 민망하네. 듣는 제가 민망하네. 그걸 물어본다 하고 계속 못 물어봐가지고. 네, 평생의 별명이 대두 말고는 없었습니다. 오. 네. 근데
그렇게 큰지는 그러게요. 어른이 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약간 살집이 있고 어깨가 좀 넓어서 그렇지 막상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뭐 전투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네. 사이즈가 없구나. 그렇죠. 뒤에 펴서 쓰고. 네, 특히 예비군 갔을 때는 63 약간 전투 63 썼었는데 네. 예비군도 너무 오래전 그렇죠. 얘기다. 저도 네. 그렇죠? 제가 93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차이 나네요. 제가 09년 군번인데 근데 되게 확 나네요. 그렇군요. 네. 자, 어제 두 분은 어떻게 뭐 술 한잔 하셨습니까? 네, 저는 귀한 술 한잔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버번 위스키 한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늘 안 따던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네, 뭐 좋은 걸로. 네. 그러니까 전명진 작가는 술 마셨고 두 선생님 뭐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냥 뭐 당연한 뭐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왜냐면 또 그 성군할 때 하필이면 제가 그 애 낮잠 재우고 있어가지고 맞아. 요즘 육아휴직 중이시. 네, 그래서 애 재우고 이렇게 유튜브 볼륨 다 줄여놓고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나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뭔가 회고를 써서 SNS에 올린 다음에 댓글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 살던 대로 사는 게 미안했던 모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참 미안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비슷비슷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그 안국역 앞에 갔는데 가셨어요? 네네 거기서 계속 아침부터 사진 찍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뭐 이렇게 첫 번째 뭐 이렇게 이 두 번째 이럴 때 사람들이 약간 축구 볼 때 골 들어가듯이 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면한다 말씀을 나오니까 다들 막 무슨 게 안고 막 저는 그렇게 막 영상에도 저기 이태원 유가족 영상이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누구에게는 축제와 같은 기쁨이지만 저분들 마음은 어떨까? 그럼요. 기쁘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진짜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들까지 어떻게 다 감싸 안느냐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괜히 술을 앞에 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기분 좋은 얘기를 하러 왔는데 원래 술 먹기 전에 진지한 얘기 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약간 흥겹게. 자, 그래서 오늘의 술은 뭡니까? 오늘 술 제가 진짜 이거 사놓고 따지도 못하고 한 1년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탄핵 의결됐을 때 제가 사놔서 들고 왔으니까 네네 뭐 111일 만인가요? 아무튼 그렇죠. 111일 만, 112일 만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은 오늘 샴페인 모에 샹동입니다. 모에 샹동. 와. 대명사죠. 모에 샹동은 라벨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브랜드입니까? 술의 이름입니까? 브랜드이자 술의 이름이자 그룹의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시는 모에 헤네시 꼬냑 헤네시 있잖아요. 네, 헤네시. 그것도 이 모에 샹동 그룹이고요. 네, 어쨌든 처음에는 모에 샹동이라는 브랜드로 와인을 만들어서 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샴페인을 공급받아서 이 파리에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이 15세 그 마담 퐁파르두르 아시죠?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네. 그럼 선생님 계시는구나. 네네네. 그 마담 퐁파르두르의 그 약 500m 최애 앞 술이 시속 80km. 모해샹동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명진의 뇌피셜인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요. 다 약간 술에는 되게 그 돈페리뇽도 그렇고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썰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마케팅을 위해 약간 만들어낸 약간 뇌피셜을 약간 역사처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에 샹동 왜 샴페인의 대명사가 된 겁니까? 샴페인은 많을 텐데.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고 뭐 요즘 잘 나가는 파이퍼 하이직, 뭐 태탕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명사가 된 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장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하지 않지만 F1 레이스 그 경기에서 1966년 이제 대회에 첫 번째로 이제 파트너사로 들어가요. 모에 샹동이. 그때만 해도 이미 뭐 프랑스 자체에선 유명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샴페인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약 300m 그러다가 앞 시속 70km 1등도 아니고 4등 했던 선수가 이 상품으로 선수들한테 나눠준 샴페인 하나를 우연히 흔들다가
다 터뜨렸습니다. 아, 일부러 터트린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다가 즐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7년 대회에서 1등했던 선수가 그래 그때 재밌었지 하고 그 다음부터 터뜨리고 나서 다른 스포츠로 퍼져나가고 어떤 그 축하와 어떤 뭐랄까 승리와 축하. 기쁨을 나눌 때 이제 상징처럼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샴페인을 원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터트리는 게 그 용도가 아니고. 네네네. 그냥 우연치 않게 이게 흔들린 샴페인이 맞습니다. 터졌는데 네.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 네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뭐 나폴레옹의 이야기도 좀 이따 해주시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막 그거 거품을 터뜨리고 나면 술이 반도 안 남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야야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탄산도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그럴까요? 해볼까요? 뭐 즐거운 일이라. 좋습니다. 네. 드디어 샴페인을 따게 됩니다. 사실 샴페인 특집을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미뤄지고 준비를 하고 미뤄지고. 드디어 요 아이를 개봉. 전명진이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네, 눈치가도 보여가지고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술 먹을 때냐 용산에나 갖다 줘라. 용산에나 갖다 줘라. 참 눈치가 많이 보였죠. 모해장동.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딸래니까. 자, 그리고 따는 동안 다 땄나요? 아닙니다. 네. 네. 이거를 그렇게 터트리지 않으려면 살살 비틀어서 이렇게 따면 이러면 한 방울 돌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야. 드디어 모해장동을 먹네요. 자, 제가 두 선생님한테 한 잔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모닝 샴페인. 이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아침부터 샴페인. 네, 마르님 몰로가 된 것 같네요. 자, 건배를 해야죠 이거. 자, 여러분도 건배. 자, 저기 뭐지? 건배사. 자, 윤. 당신의 한행씨, 윤. 갑자기 뭐가 나오라고죠? 윤. 윤석열 씨 그동안 보기 싫었고 앞으로 보지 말자. 석. 안 되겠네. 쉽지 않네요. 네. 자, 윤. 석자가 어렵네. 윤기나는 아침입니다. 오, 석. 예, 석박자 먹을 수는 없죠. 이게 열. 그래서 열정적인 다음 계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배하겠습니다. 석방은 꿈도 꾸지 말아요. 야, 좋은 게 있었네. 검색턱이 있습니다. 석동현도 같이 가라. 야, 진짜. 이거 맞네요. 역시,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자, 윤. 야, 윤. 참 다들 참 재치와 해악의 민족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기 SNS나 유튜브 보고 있으면 네. 정말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손을 들면서 저기 석방돼서 나오던 장면을 리와이드를 윤석열이 가야 할 길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구치소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구치소에서의 업무 복귀가 필요하다. 자, 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너무 또 자, 두 선생님, 모해샹동이 샹파뉴 지역의 대표 브랜드라고 하던데 쌍파뉴 혹은 쌍파뉴 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지역입니까? 우선은 아마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샹파뉴가 샴페인이랑 똑같은 말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샹파뉴가 그러니까 파리 근처에 있는 땅인데요, 지역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대대로 대관식을 열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형이자 프랑스의 이제 조상과도 같은 프랑크 왕국을 처음 세운 이제 클로비스 1세가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관식을 열고 그러니까 종교를 개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후대 아마 그 이후에 프랑스 왕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랭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쌍파뉴 지역 안에 있는 랭스에서 대관식을 하고 그걸 기념해서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일 텐데 랭스 대성당이 지어지고 그냥 우리의 조상 노틀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쭉 해왔던 게 아니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쌍파뉴 지방 그리고 뭐 랭스 거기 하면 뭔가 우리 프랑스가 시작한 지역이다. 그런 또 근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뒤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샴페인, 그러니까 쌍파뉴 지방의 와인이 원래도 탄산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 전부터 그냥 5세기, 6세기부터 그냥 뭔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쌍파뉴 지방의 와인, 그러니까 샴페인을 가지고 와서 축배를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나폴레옹 시절에 막 전쟁 일으키고 할 때도 이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한번 기념하자 그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쌍파뉴 지방의 와인 샴페인을 들고 와갖고 병을 깨트립니다. 그럼 파라랑 목을 하는 소리. 따는 네. 그렇죠. 그렇게 파라랑 하면서 이제 승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라랑은 뭐죠? 깨지는 소리를 지금 낸 건가요? 네. 파라랑 이게 뭐냐면 깨지는 소리. 왜 보통 쨍그랑 하지 않나요? 근데 저게 맞는 말씀인 게 이게 이게 그냥 맞는 말이라고. 네, 또? 깨지는 게 아니고 이 목을 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나 봤어. 그, 긴 칼로. 네, 오래된 와인 같은 거. 아닙니다. 펜싱 같은 거 하는 그 사부르 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썼던 그걸로 이 샴페인의 꼬챙이 같은 칼. 네, 목을 싹 치면 여기만 탁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왜냐면 그래서 파라랑이 나온다. 왜냐면 쨍그랑 하면은 깨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깨지는 소리고 뭔가 이렇게 캉 약간 이렇게 패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탄산도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탁 목을 치면서 탄산이 탁 나오는. 유리를 깨는데 그래서 죽어도 둘 다 파라랑 소리가 난다. 쨍그랑이 아니라. 파라랑 저도 야, 네가 나가. 좋은 날이라고 그냥 다 받아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18세기 무렵부터 항상 샴페인 하면은 뭔가 이렇게 축포, 승리를 기원하는 아니면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술이 된 거죠. 아까 그 F1 얘기도 했지만 역사 속의 샴페인 장면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신기한 거는 이 샴페인이 만들어진 게 절대왕정 시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절대왕정의 상징이 이제 루이 16세인데 루이 16세의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 샴페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시속 70km 그리고 그 단속구간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좋아했던 샴페인을 또 마릴린 monroe가 되게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돈페리뇽 목욕탕에 마다한다, 하이파이직으로 한다. 맞아요. 돈페리뇽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맞아요. 이게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뭐 협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그 샴페인 하면 이 고급 술 맞아요. 이렇게 뭔가 승리와 이런 거를 상징하는 술이다 보니까는 그 뒤에 있는 부르주아지들도 또 그걸 먹게 돼요. 엄청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에 그러니까 샴페인 하면 이게 뭔가 역사를 바꾼 술이 되었네라고 상징하는 사건이 빈회인데 나폴레옹 전쟁이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패배, 프랑스의 그렇죠. 패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1814년, 15년에는 프랑스가 전범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졌으니까. 독일처럼. 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전후 처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빈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이 참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샴페인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참 눈치가 없다. 근데 오히려 그게 약간 전화위복이 돼서 그러니까 약간 술 약간 뭐랄까요? 뭐랄까요? 말을 해. 뭐랄까? 샴페인 외교라고 할까요? 그게 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세에 몰렸던 그 당시에 어떤 프랑스의 입지가 샴페인으로 약간 전화위복이 돼서 그래 약간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는 샴페인만한 술이 없으니까. 맞아요. 뭔가 샴페인 먹자 그러면 다들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영화 위대한 개츠비라든가.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샴페인 먹자 그러면 호로 자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샴페인이란 술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술이 특정한 분위기와 같이 매칭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많지 않은데 샴페인은 그런 종류의 특별한 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기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샴페인 다시 한 잔 마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맛도 좋고 훌쩍훌쩍 잘 들어가네. 맛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자, 맛은 어떤가요? 맛은 샴페인 맛이지 뭐. 이 살짝 달달하니 새콤하니 네 이게 포도 품종을 한 서너 가지를 섞습니다. 이게 단일 품종이 아니고. 네네네. 뭐 피노누아, 뭐 피노 메니에, 뭐 샤도네, 뭐 이런 거를 뭐 4대 4대 2라든가 뭐 3대 5대 2라든가 이런
이런 식으로 섞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의 맛이 달라지고 이제 그 좋은 품종을 좀 더 많이 넣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탄산은 어떻게 일부러 집어넣는 건가요? 천연탄산입니다. 그럼 탄산이 생긴다고? 네네, 병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샴페인일수록 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누구 생일일 때 케이크 사면 끼워주는 샴페인 있잖아요. 굉장히 샴페인이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이죠. 스파클링 와인. 아, 그 대표적인 게 마주앙 그거 뭐 아닌가?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지금 잔을 마주앙도 미안해요. 마주앙도 불어입니까? 우리말입니다. 아, 우리말을 아마 그 불어처럼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르망 같은 건가? 르망은 불어죠. 네. 아니 왜 르망 앞에서 보면 사망, 뒤에서 보면 절망, 뭐 타면 사망. 그건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고.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무튼 아 옛날 그런 말이 있었죠. 네, 요게 보시면 기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 탄산을 그냥 넣으면 음료수라든가 뭐 다른 뭐 술들 중에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맥주는 아니죠. 네. 그냥 탄산을 넣으면 기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올라오다 맙니까? 네, 올라도 맙니다. 네. 그래서 좋은 샴페인 이 병에 넣을 때 탄산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이 안에서 발효가 되고 하면서 이 미생물들이 탄산을 내놓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 스파클링 와인 안에 샴페인이 있는 건데 약 1km 샴페인이 탄산을 머금는 이유 자체도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되게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와인 벨트, 비어 벨트라는 얘기를 할 때 약간 추운 지방에서는 보통 맥주를 먹고 더운 약간 따뜻한 지방에서는 와인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따뜻해야지 이게 와인이 숙성이 잘 되는데 포도도 잘 자라요. 사실 샹파뉴 지방 자체가 약간 그 보르도나 부르고뉴에 비해서 조금 추운 지방이에요. 파리보다도 북쪽에 있으니까. 네, 파리 조금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효모가 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입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알코올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안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애들이 당분을 먹고 이제 탄산과 구체적인 과학적인 원리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 맞습니다. 그냥 일반 스파클링 와인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샴페인을 처음 먹어봐요. 가난해서 그냥 스파클링 와인은 그 마트에서 주는 거는 먹어봤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게 더 고급지고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질감이 다릅니다. 갑자기 가난해진. 갑자기 이게 막 굉장히 숙연하게 가난했어. 갑자기 가난해진다고. 샴페인을 뭐 대충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샴페인이 어느 정도 했고 어제 오늘 이제 막 축제 같은 분위기잖아요. 또 오늘 근데 축제 같은 분위기긴 한데 또 비가 또 그러니까요. 훅치룩 내려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포근해지는 느낌이랄까 합니다. 이제 봄이 진짜 오는. 진짜로 봄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어제와 같은 축제 분위기를 좀 느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혹은 마실 수 있는 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샴페인 말고 약간 좀 또 제가 좋아하는 동네로 또 옮겨서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해마다 지금 요 두 병이 그건데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서쪽에 있는 아일라 섬 지역에서는 아일라 위스키 페스티벌. 그리고 스페이사이드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 거기도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참 별로예요. 스코틀랜드나 뭐 아일랜드나 다 날씨가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진짜 쨍하고 좀 따뜻하고 봄 기운이 가득한 4월 말 5월 초 요때 지금부터 뭐 한 주 두 주 뒤에 이제 스페이사이드에서 또 위스키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1984년 이 무렵에 위스키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아일라 지역도 사실 막상 가보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냥 시골 섬이에요. 근데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좀 지역 활성화를 좀 하고 손님들을 좀 받아보자. 우리 증류소가 위스키 증류소가 지금은 이제 10개인데 그때는 이제 9개 정도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거 위스키를 좀 내세워서 해보자. 그래서 뭐 많이 등장했던 아드백이라든가 뭐 라가블린 이런 위스키들이 다 그 동네에 있으니까 다 같이 연합을 이뤄서 마을 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려진 위스키의 상당 부분이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않을 거예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마을마다 그 섬 안에서 마을마다 연극을 하고 뭐 재즈 공연을 하고 우리로 치면 제주 방언 같은 거겠죠. 게이러라고 게이러를 그래도 많이
고수하고 있는 동네가 또 아일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게이러로 된 뭐 노래, 게이러로 된 연극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봄에 날씨가 좋으니까 또 그때 페스티벌 했던 게 2000년대 들어서 위스키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외국 사람들도 야 왜 너네만 해?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보틀들이 몰트 페스티벌, 뭐 아일라 페스티벌 셀레브레이션 보틀입니다. 이런 술을 해마다 따로 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어. 그리고 막상 그 증류소 정원에 가보면 술을 막 나눠줍니다. 전명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연할 때 있잖아요. 왜 그거 너네만 해? 나도 그거 갖고 다 동일 인물인가? 한 사람이 접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속 인물이. 네. 그래서 그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찾는 이때는 숙소도 못 구해요. 비행기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해마다 나오는 좀 귀한 보틀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한 잔 먹어봅니까 또? 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주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샴페인 빼고 두 잔을 마셔보네. 그렇습니다. 좋은 날 먹는 위스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축제 때 먹는 위스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달았나요? 아니 괜찮아요. 두 잔 드시라고. 다르다 말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 병은 이제 쿠릴라라는 역시 아일라 위스키인데 그래서 좀 피트 향이 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Through the Cork Away예요. 네, 이 코르크를 날려버려 이런 뜻이죠. 네. 뭐 우리 모를까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in celebration 이 축제를 이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코르크를 날려버려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한 잔씩 좀 드리고 싶은 진짜 네, 오늘은.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네. 어떡하지? 새 보틀 하나 오픈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지역의 맛이 있네요. 네네 아일라 확 치네. 이제는 잘 아세요. 네네. 너무 많이 배웠거든. 피트감이 친다 이런 표현 또 네, 애주가들의 표현이죠.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편의점 가갖고 술을 사는데 4월 3일, 4월 4일쯤에 갑자기 술을 많이 사시네요. 마트 직원분이 사장님 그 전이랑 다르게 되게 많이 사가신다고 요즘 어제 오늘 4월 3일, 4일 요쯤에 많이 산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에 이게 터널이 그 일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럴만하네요. 그냥 되게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면 이 샴페인 비싸잖아요. 마트 사도 거의 10만 원 줘야 되니까 별빛 청아라고 있습니다. 별빛 청아. 네. 청아 중에 스파클링 청아가 있어요. 국산 샴페인 같은 거네요. 약간 네 저는 일단 아내가 그걸 좋아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또 청아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그런 거를 먹기도 하고 그럼 뭐 몇천 원이면 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드셔보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위스키나 혹은 샴페인이 있나요? 아니 저는 주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놀래? 저는 가난했어서. 잠깐. 농담이고 저는 약간 오히려 한국 그냥 그 소주, 증류주 이런 거 하나씩 안동 소주 그거 많이 먹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안동 소주에 왜 그 저기 탄산 집어 넣어서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니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누군가 해보시긴 했을 수 있어요. 그 탄산을 넣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탄산 기계 산 사람은 그걸 아무데나 다 넣던데.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계란찜에 넣는 사람 봤어. 너무하다. 진짜 봤어. 정말. 계란찜에 넣는 사람 봤어. 너무하네. 그리고 K 샴페인 제가 한번 들고 나왔는데 복순도가 또 추천드립니다. 네네. 복순도가도 역시 이 모에샹동도 그렇고 진짜 프랑스의 샴페인도 병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서 이 탄산을 가두기가 어려웠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우리 복순도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이 탄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터져버리거나 새니까 이제 복순도가가 처음으로 그런 병을 만들기도 했고 이렇게 쭉 하는 거. 네네. 근데 그거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복순도가 아세요? 복순도가에서 나온 막걸리. 길쭉한 막걸리. 몰라요. 탄산이 그거 약간 흔들어서 빼면 한 큰일 납니다. 걸리지 않나요? 네. 뺄 때까지? 아주 얌전히 냉장고에 뒀다가 싹 꺼내서 천천히 해도 네 계속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2, 30분 정도. 맞습니다. 네. 천천히 열어줘야 돼요. 네.
그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같은 날. 김치찌개 아. 한산 막걸리 먹고 싶네. 날씨도 딱이네 진짜. 날씨도 지금 요즘 김치전에다가. 최고의 조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샴페인 얘기와 또 축제 때 먹는 위스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좋은 날 좋은 술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은 김치찌개에 막걸리, 한산 막걸리 네, 해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 600m,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후회하지 말아요. 약 500m 앞 시속 80km 박세현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걸로 됐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있겠소. 어찌 우리의 한이 불릴 수
소망 얼마나 더 그대를 기다릴 건지 언제 우리 웃으며 또 만날 건지 그때까지 그대여 약 5km 시속 80km 박승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때까지 그대여 부디 잘 계시 지식의 낭비 시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법 이야기를 늘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죠? 너무 기뻐서요. 아, 끝난 건가요? 네, 너무 약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5k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이게 어디서 나왔던 제스처? 아, 이거요. 그냥 뭐, 저기, 래퍼들 많이 쓰죠, 래퍼들. 래퍼들이 왜 손흥민 선수도 이거 그거 합니다. 5km 네. 앞 신호 위반 및 나는 시속 그거 많이 70km 단속 저거 구간입니다. 생각나는데 그 왜 아이돌 남자 그룹들 네. 공연 끝나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오늘 뭘 해도 너무 멋져 보이시네요. 아우, 세상에. 방송계 남자 아이돌.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탁구님 팬들이 아이돌로 취급해가지고 막 도시락도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뭐 간혹 그런 좀 그러니까 아이돌이에요.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죠. 아니야, 오늘 이 장면도 캡처해가지고 아우 소장. 이렇게 소장각. 이미 뭐 이런. 이미 짤이 지금 돌고 있을 네, 소장각입니다. 자 오늘에서야 드디어 좀 마음 편하고 한가하고 좀 유익하게 그리고 지식을 제대로 좀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은데 111일이 걸려. 아, 그렇습니다. 와, 111일. 110일은 나가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 중에 3일은 이성환님 콘서트를 간다고 그렇구나. 못 갔어요. 3일을 못 갔으면 118일. 118일 정도. 108일? 108일. 그렇군요. 네, 아우 진짜. 108일 정도를 나가 계셨구나. 개헌 발표 직후에는 사실 여기도 몇 번 휴방을 하기도 했고 그 코너도 이제 사실 이 코너도 몇 주씩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둘러앉기까지 딱 111일이 걸렸다. 과학적으로는 111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죠? 어때요? 111일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그러면 들어보시고 한번 이게 긴 시간일지 아닐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단속 구간입니다. 저 멀리 남극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음님의 그 닉네임도 남극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제가 남극에 있는 얼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된 건데 왜 한 약 300m 111일이 앞 걸렸잖아요. 시속 60km 단속 110여 년 구간입니다. 전에는 남극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경쟁을 했어요. 남극점에 가보려고. 그게 딱 1911년이니까 11년이니까 113년? 114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때
두 번째로 남극점에 도착한 분이 영국의 탐험가이자 군인 로버트 스콧이라는 사람이에요. 위인전도 있고 이랬어요. 그렇죠. 네, 아문센도 위인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콧 얘기를 먼저 드리면 1911년 11월 1일에 남극 최남단에서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11월 1일에. 그래서 1912년 1월 17일에 아문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극점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뭐 다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조랑말, 만주산 말이었어요. 추운 데 사니까. 개썰매, 그다음에 사람 힘으로. 그래서 78일 걸려서 갑니다. 78일. 네. 생각보다 되게 남극에서라면 78일이 근데 무척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남극 그 얼음 위에 있는 시간이 한 2-3주 정도 됐거든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78일 동안 거기를 그때는 되게 재밌고 유익했다며. 굉장히 돌아보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네. 2-3주. 남극이 유럽보다 큰 대륙이죠. 유럽보다 훨씬 크죠. 네. 그리고 아니 이게 딱 와닿을 때 유럽보다도 크고요. 우리나라랑 비교만 해도 대한민국의 한 140배 정도. 그리고 남북 합쳐서 한반도의 64배예요. 그만큼 큰 대륙인데 거기는 78인 만에 갔고요. 또 아문센은 심지어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98일? 네, 이 정도 걸렸어요. 야, 그럼 개썰매든 뭐든 엄청 빨리 움직였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리고 목표가 또 명확하니까 111일이면 남극에 도착해서 남극점에 갔다 오고도 남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111일이라는 게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고, 맞아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바꾼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폭풍 같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났는데, 야,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지 않은 시간인데 뭐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진짜 111일인데 네. 그 하루하루가 우리를 괴롭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하루하루가 생각이 정말 들어요. 괴롭죠. 뭐 3일은 빨리 빼셔야지. 아니 근데 12월 3일부터 계산하면 123일입니다. 12월 3일. 네. 맞네. 그 당일부터 하면은 123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달이 딱 넘는 거죠. 12월 3일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사람들한테. 시속 60km 단속 그리고 구간입니다. 어제에 대한 기억도 비교적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날들이 적어지잖아요. 3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지 몰라도 그 얘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날들이 줄어드니까 한 달이 하루 같고 1년이 하루 같고 한 달 같고 뭐 이러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제 계속 보면은 그때 일들을 계속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맞아요. 근데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기억은 사라지고 그 사진을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만들어진 기억이랄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머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억은 다 어느 정도 조작이 되죠. 네, 메멘토. 아니 메멘토 영화 보시면은 이게 자기는 정말 기억하려고 막 기록하려고 막 문신까지 새겼지만 그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기억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헝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기억도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요한 시간으로 좀 접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1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얼음 씨가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요. 진짜 그동안 이게 아직도 명확히 기억나는 게 제가 12월 6일 날 지식의 낭비 코너 출연이었거든요. 근데 12월 3일 날 그때는 다들 약간 아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12월 3일 날 그 헬기가 오는 걸 보고 여의도로 가는 걸 보고 이거 좀 큰일 났다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여기 군인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12월 4일 날 작가님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다
비상 편성한다고, 긴급 편성한다고. 그래서 지금 대책 기쁨에 젖어가지고 앞으로의 일은 사실 지금 아직 별로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물어본 이유는 과학적으로 1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인데 네네. 자기 소외를 얘기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로버트 스콧이랑 아문센 얘기에 대해서 막 하신다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여러 번 해서 지겹지 않을 건 지겨울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짧았어요 얘기가.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제가 그러면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맞아요. 지금 갑자기 평화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여러 바다 중에 평화와 가까운 이름의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게 태평양이거든요. 근데 태평양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위대한 탐험가 포르투갈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네. 근데 마젤란의 태평양을 만난 얘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마젤란이 생각해 보면 마젤란 해협이라는 곳이 남미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르투갈에서 마젤란 해협을 가려면 대서양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때는 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루트를 개발하는 게 목표인데 마젤란은 반대 방향을 택한 거예요. 네,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르투갈에 출발해가지고 또 이것도 재밌는 게 스페인은 국왕의 지원을 받아요. 왕실에 지원을 받아서